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기단하면 기단이 뭐였지? 공개 집단. 공기 집단, 공기단체,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 단체를 말했지? 여기서 특정 성질이라는 건 두 가지 뭐 있었습니까? 온도와 습도. 그렇지. 기온과 현재 보면 습도 있는데, 자, 이전엔 해수의 성질, 비슷합니다. 그럼 당장에 해수의 성질이라는 것 좀 전에 공기 성질 말할 때 온도와 습도 말했잖아, 맞지? 그러면 해수의 성질 역시 바로 온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물 자체니까 습도란 말 또 안 쓰겠지. 농도, 뭐의 농도? 짭짤한 것. 그래서 이 녹아있는 짭짤한 맛의 정도, 우리 그걸 염분이라 그러지. 기억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 같은 경우에 바로 온도와 염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온도와 염분에서 또 결정되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밀도야. 여러분 차가운 물이 무거워, 따뜻한 물이 무거워? 차가운 물이. 그리고 그냥 물이 무겁습니까? 소금물이 무겁습니까? 소금물. 바로 염분에서 결정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먼저 배우고 마지막에 밀도를 할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수온을 할 건데 수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수평적인 분포가, 그러니까 해수면에서의 위도에 따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거꾸로 이제 반대로, 꼭 반대라기보다는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변할 건지 이 두 가지 요소를 볼 거야. 자, 여러분들 저위도와 고위도 중에 어디가 수온 높을까? 저위도는 적도 부근이고 고위도는 극부근이잖아. 저위도가 적도 부근이 훨씬 더 온도가 높겠지. 왜냐하면 거기 일자량이 많잖아. 빛이 강하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결정되겠지. 자, 예전에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자,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퍼지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흡수되는 양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해수면 역시, 자, 바다 역시 빛을 받았을 때 적도 부근에는 많이, 극부근에는 고위도 부근에 적게 받을 거니까 수온이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게 수온이 높은 거고, 점점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수온이 내려가는 것. 이걸 표현한 거야. 별거 없죠? 근데 완벽하게 나란하게 위도선과 나란하진 않잖아, 맞지?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자, 바닷물에서의 흐름 뭐라 배웠죠? 해류. 해류 대표 중에 난류와 한류라는 게 있잖아. 따뜻한 물의 흐름이 있고 또는 차가운 물의 흐름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들의 흐름에 따라서 수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지. 기본적으로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현재 그런 영향도 좀 받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약간 현재 조금씩 곡선을 가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지. 됐나?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포 특징은 대체로 등호선은 위도와 나란하게 아까 분포를 했었고, 자, 이 외에도 자, 이런 부분들 뭐 지형적인 영향 또는 이제 아까 해류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 자, 이건 다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용승은 원래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건 용승이라 배워. 여러분들 1학년 때 아마 엘니뇨 하면 좀 들었을 건데. 기억납니까? 이건 차후에 용승 따로 좀 배우겠습니다. 어쨌거나 차가운 물이 올라온단 말은 그 지역은 수온이 높을까 낮을까? 낮겠지.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는 곳들은 수온이 낮다 그 말이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현재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에 의해서 현재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수온이 낮아지는 것. 자, 그리고 변화의 폭, 수온의 변화 폭을 보게 되면, 자, 해양의 중심, 바다의 중심으로 갈수록 변화가 클까 작을까? 바다의 중심으로 간단 말은 오히려 대륙으로부터는 멀어지겠지?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다. 왜 그럴까? 조금 더 약간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하다. 자, 잠시만 하나 더. 비열 기억납니까? 대륙하고 육지하고 바다하고 누가 더 비열이 크지? 대륙이 크죠. 비열이 누가 더 큽니까? 바다였죠. 바다가 더 커요. 비열이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맞다. 비싼 놈이지. 비열이 크단 말은. 비싼 놈이야. 그럼 열을 많이 줘야 1도 변한다 그 말이잖아. 맞나? 그러면 바다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변해 안 변해? 잘 안 변한다 그랬죠. 맞나? 그러면 온도가 쉽게 변하는 대륙 옆에 있으면 온도가 잘 변하겠지. 기억납니까? 그래서 해양의 중심으로 갈수록 현재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근데 대륙 부근에 있으면 대륙이라는 놈 비열이 낮아서 온도가 확 변할 거니까 그 부근에 있는 물들은 쉽게 온도가 변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됐나? 자, 이제 중요한 게 연직 수온 분포. 이거는 이거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 자, 연직 수온 분포. 연직이란 말 새로 말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걸 볼 건데, 물론 가장 영향 크게 주는 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당연히 햇빛 많이 받으면 온도 올라갈 거잖아, 맞지? 그러면 햇빛이 봐봐. 여러분 뭐 영상 많이 봐서 알겠지만
심해. 바다 깊은 곳에 가게 되면 밝아 어두워? 어두워. 그 말이 빛이 온단 말이야, 안 온단 안 말이야? 옵니다. 안 들어온단 말이지. 맞나? 그러면 대부분의 빛은 위에서 흡수를 다 당한다 그 말이지. 그럼 표층분이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겠지. 됐나? 자, 그럼 볼게. 분포를 보면 자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깊이가 깊어지면 햇빛이 초과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 거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지? 자, 이렇게 쭉 되는 게 맞을 거야. 됐나?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뭐가? 파도 왜 생기지? 바람 때문이야, 바람 때문에. 주로 바람 때문이지. 맞나?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면서 서로 막 뒤섞이겠지. 바로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더라도 아래쪽 깊은 곳에까지 영향 미칩니까? 아니지. 그러면 이 표층분에 있는 애들만 막 뒤섞이게 되겠지. 그러면 위에 있는 따뜻한 물과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이 뒤섞이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게 되겠지. 미지근해지다기보다는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됐나? 그리고 햇빛은 여름이 강해, 겨울이 강해? 여름이 강해. 그리고 저위도가 강합니까? 고위도가 강합니까? 저위도가. 그런데 이 깊은 곳은 햇빛이 강하든 약하든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전혀 안 들어옵니다. 전혀 안 들어와. 사시사철, 계절이 변하든 아니면 위도가 변하든 여기는 햇빛의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온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다 일정한 거지. 자, 그래서 아주 깊은 곳은 수온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빛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거의 0도씨에 가까워. 뭐 일반적으로 한 4도씨, 0도씨 이 정도야.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아주 차갑지. 됐나?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까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영하가 되면 얼 수 있겠죠. 얼면 뭐로 바뀌어? 얼음으로. 얼음은 가벼워 무거워? 얼음은 물보다 가벼우면 뜨잖아. 이거 영하가 될 수가 없지. 영하 되면 얼어서 올라갈 거니까. 깊은 곳은 영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됐나? 자, 그럼 됐고. 자, 그러면 위에는 햇빛 봐서 따뜻하고 아래 깊은 곳에 햇빛을 전혀 못 받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온도가 변하는 층이 생기겠지. 됐나? 이 세 개 층을 뭐라 부르냐면 제일 위를 아까 누구에 의해서 혼합된다? 파도, 바람에 의해서. 맞지? 여기를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그 뜻이 다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리고 중간에 봐봐. 여기 수온이 급변하잖아. 맞지? 여기서 약자가 뭐냐면 도약한다. 뛸 약자야. 수온이 뛰잖아. 맞지? 급변하고 있지? 그게 수온 약층이라 부르는 거야. 우리가 다른 건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 뭐 문제상에서 뭐 밀도 약층 이런 것도 있어. 밀도가 어떻게 한다? 뛴다, 급변한다 그 말이야. 됐나? 제일 잘 밑은 깊은 곳 이걸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그 의미가 다 있잖아. 맞지? 자, 이제 정리해볼게. 자, 혼합층은 어쨌거나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곳.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다른 깊이보다 온도가 높겠죠. 당연한 이야기지. 그래서 온도가 수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 정리할게. 자, 그리고 수온 볼게. 혼합층. 아까 혼합층은 누구에 의해서 혼합?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바람에 의한 혼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위아래가 섞여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자, 이거 문제 가끔 잘 묻습니다. 무조건 봐봐. 바람이 셀수록 풍속이 강할수록 혼합이 잘 돼, 안 돼? 잘 되겠지. 그럼 바람이 강하면 깊은 곳까지 혼합돼서 온도가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잘 묻는데 혼합층이 두께. 혼합층이 두께란 말은 얼마나 혼합이 깊은 곳까지 잘 이루어졌냐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뭐에 비례한다? 바람의 세기, 풍속에. 자, 그래서 바람의 세기와 이 혼합층의 두께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이 깊은 곳까지 이루어질 거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이 깊다는 것. 됐나? 근데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그럴듯한 말을 쓰면서 혼합층 두께를 누가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해. 그거 다 틀린 거야. 무조건 바람 세기, 풍속. 자,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 같은 경우 수온이 아까 급변한다 그랬지? 아까 약자가 뛸 약자라 그랬어. 도약한다. 수온이 급변하는 층. 자, 그리고 위와 아래. 자, 수온이 급변하는 성질도 있지만 위쪽에는 따뜻한 물이야, 차가운 물이야? 자, 수온약층 내에서 위쪽은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이죠. 수온이 더 높잖아. 맞지? 아래쪽에는 차가운 물. 그러면 수온이 높으면 밀도는 낮고. 자, 아래쪽에 있으면 차가우니까 밀도가 크겠죠. 그 말은 가벼운 놈이 위에 있고 차가운 놈이 아래쪽에 있지? 그러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지. 봐봐. 무거운 놈이 아래쪽에 있고 가벼운 놈이 위에 있어.
반대로 무거운 놈이 위에 있고 가벼운 놈이 아래쪽에 있다면 뒤섞이겠지. 네. 위아래로 바뀌겠지. 근데 이놈은 무거운 놈이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가만히 있는 걸 뭐라 불렀죠? 평정. 어. 정지. 정지. 고정. 자, 참고로 상승하는 것, 막 올라가는 것 이거 우리가 불안정이라고 배웠잖아. 안정. 맞나? 이건 안정이라고 합니다. 안정. 안정하다고. 자, 그러면 안정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수온약층 위에는 누가 있죠? 혼합층. 아래쪽에는 심해층. 그럼 이 둘이 만날까 못 만날까? 못 만나죠. 자, 그러면 이 둘이 만나서 서로 만약 만나게 되면 서로 물질이 좀 다를 거잖아, 맞지? 물질 다르니까 만나면 서로 뒤섞이면서 물질을 교환할 수 있겠지. 또는 위에는 혼합층은 따뜻한 물이고 심해층은 차가운 물이잖아? 두 개가 만나면 섞이면 온도가 미지근해진다 그랬죠. 맞지? 그 말은 위에 있는 따뜻한 열이 아래쪽으로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잖아. 서로 섞이는 과정에서. 근데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얘가 안정하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 물질 및 열 교환을 차단한다 말씀인 거지. 얘가 위아래 못 섞이게 만드니까. 안정하니까. 자, 심해층은 아주 깊잖아, 맞지? 근데 이 심해층 역시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층순환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표층에 있는 물들이 해류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심해층에 있는 물들도 움직입니다. 아주 느리게. 기본적으로 이 심해층에 있는 물들은 한 바퀴 도는데 1000년 이상 걸려.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데. 자, 근데 이들은 어디서 공급되었냐면 그냥 계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위도에 있는 표층수가 가라앉아서 공급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또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심해층들은 일단 이렇게 맞게 고위도에 있는 또는 북극 부근에 있는 또는 한대 부근에 있는 표층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침강, 가라앉아서 공급된 것. 수온이 아주 낮다는 거죠. 수온이 얼마쯤? 한 0에서 4도씨, 한 1에서 4도씨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자, 넘어갈게. 자, 위도별로 수온 연기 분포 이거는 확인만 좀 할게.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봐봐. 저위도와 중위도 중에 누가 더 안정할까? 중위도. 저위도와 중위도 중에 누가 더 안정할까? 중위도. 중위도, 저위도. 누가 더 안정하죠? 중위도요. 중위도. 왜? 아까 안정구라고. 언제? 이게 쓰이지 않는 게 안정인 어. 거잖아요. 아까 안정한 층이 무슨 층이었죠? 수온약층. 수온약층이었지. 수온약층이 잘 발달했다는 것은 더 안정하다 그 말이 되겠지. 그러면 수온약층이 저위도와 중위도 중에 누가 더 발달했지? 중위도. 수온약층 뜻이 뭐야? 수온이 뭐하는 층? 도약하는 것, 급변하는 것. 근데 여기서 수온은 가로야, 세로야? 가로. 그러면 가로 변화가 심한 게 누구야? 중위도. 가로 변화 심한, 수온 변화 심한 게 누구야? 저위도야, 중위도야? 저위도잖아. 그럼 저위도가 더 수온약층이 발달한 거고 더 안정한 거지. 안정하단 말은 위에는 따뜻하면 아래는 차가운 물이죠. 그러면 위쪽이 아주 따뜻하다면 아주 가볍겠지. 그러면 그놈이 잘 내려와 못 내려와? 못 내려오잖아. 그래서 저위도는 아주 수온이 표층이 높기 때문에 수온이 높다. 그래서 아주 가볍다. 잘 안 뒤섞이겠죠. 이해됐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동일한 건데 하나만 더. 자, 이 고위도 보게 되면 거의 수온이 일정하죠? 맞나? 근데 아까 깊은 곳에 봐봐. 여기 봐. 0에서 5도 사이 약 3, 4도 되겠죠? 표층도 한 3, 4도밖에 안 돼. 근데 봐. 고위도 가면 대기의 온도는 얼마쯤 될까? 고위도의 대기 온도는? 마이너스 30도, 40도, 50도, 60도 막 이래 됩니다. 네. 엄청나게 차갑지? 그럼 봐봐. 여기에 대기가 아주 차갑기 때문에 표층에 있는 물들은 차가운 공기 때문에 냉각되겠지. 그럼 가벼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져요. 냉각되면 무거워지겠죠? 네. 그럼 표층에 있는 차가워져서 무거워진 놈들이 아래로 내려가겠지. 맞나? 그럼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심해층이라서. 밑에 있는 놈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좀 더 온도가 높아서 가벼울 거니까 상대적으로. 맞나? 그러면 또 올라오면 또 어떻게 돼? 차가운 공기. 또 차가운 공기 때문에 또 냉각돼서 또 무거워지겠지. 끊임없이 여기는 위아래가 섞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야. 됩니까? 광호야, 이해됐나? 자, 그래서 밑에 적혀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고위도는 차가운 대기에 의해서 냉각돼가지고 무거워져서 침강하고 밑에 있는 놈 올라가고 계속 이 과정이 일어나니까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해층까지 다 섞이는 거예요. 됩니다. 근데 완전 깊은 곳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만 되게 되면 깊은 곳은 일정 온도를 벌써 유지하고 있잖아. 맞나? 그 상태 그거 유지하는 거지. 됐나?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고위도는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자, 봐봐. 밑에가 심해층이라고 그랬지? 심해층이 온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쭉 올라왔잖아? 그래서 고위도에는 심해층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해층밖에 없다란 말을 쓰게 되면 표층 부분은 심해가 아니잖아. 그 말을 쓰기가 좀 애매하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까도 했던 것처럼 고위도는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지. 됐나? 자, 다시 갈게. 자, 여기서 봐봐. 여러분들 저위도 제일 위가 무슨 층이라고 그랬지 아까? 혼합층.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혼합층 쭉 내려왔을 때 혼합층 끝이 이쯤 되겠지. 저위도는. 맞나? 근데 저위도는 우리 북반구, 남반구 적도했을 때 몇 군데 있는 거야? 저위도는 이 적도 부근 한 군데밖에 없지. 아, 네. 맞나? 네. 자, 그러면 봐봐. 혼합층 끝을 그대로 왔을 때 적도 부근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혼합층 끝 깊이를 따진 겁니다. 됐나? 됐지? 근데 중위도는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있지. 자, 여기가 봐봐. 여기가 중위도에서 혼합층이 끝이야. 됐습니까? 근데 중위도라는 것은 위도 값이 중간쯤 되는 것. 북반구도 중간쯤 되는 곳이 있고 남반구도 중간쯤 되는 곳이 있겠지. 몇 군데? 몇 군데? 두 군데. 그대로 오게 되면 북반구에 하나, 남반구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지금 이 빨간 게 뭘 의미하죠? 빨간 게 뭘 의미해? 깊이. 혼합층의 끝. 지금 혼합층이 끝이잖아. 혼합층이 끝. 네. 맞나? 혼합층 끝 아래는 소약층, 그 아래는 순약층 되겠지만. 됩니까? 자! 고위도에는 혼합층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럼 깊이가 얼마야? 몰라요. 없다니까 깊이가 얼마야? 없으니까 0이지. 0이지? 그러면 고위도는 0 된다. 그 말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혼합층 끝을 점으로 찍은 거잖아. 맞지? 그럼 그대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러면 이 말이지. 됐나? 자, 다시 갈게. 자, 수온약층의 끝. 자, 저위도의 수온약층 끝은 여기죠. 네. 여기가 수온약층이잖아? 끝은 여기 되겠지? 저위도는 몇 개 있다고?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대로 왔을 때 여기 하나. 자, 중위도의 수온약층의 끝. 여기가 되겠지? 몇 개라고? 두 개라고. 북반구, 남반구. 됐습니까? 맞지? 그리고 고위도에는 수온약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러면 역시 제로니까 이 부분에 있겠지? 됐나? 역시 초록색 그대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수온약층 끝이었지? 다 아래층이 다 뭐가 됩니까? 심해층. 그래서 위도별로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료와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 같은 거라고. 같은 의미에. 됐나? 가볼게. 자, 이제 염분으로 갈 건데 염분. 자, 염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염도 녹아있는 현재 염류들이 녹아있는 정도인데 원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염류는 물속에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애들을 총칭해서 염류라 그래. 그리고 이들이 녹아있는 정도를 바로 염분이라 그러지. 근데 염분의 정의는 잠깐만 정의가 중요해. 염분의 정의는 1kg의 해수, 1kg의 바닷물에 녹아서 들어있는 그 염류의 양을 g으로 표현한 게 바로 염분이야. 자, 봐봐. 정의가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해수는 바닷물은 맛이 어때? 짜요. 짜지. 그러면 물 안에 뭐가 섞여 있는 거야? 소금. 소금이라는 그래 염화나트륨 같은 염류들이 녹아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해수라는 것은 물 더하기 염류가 되는 거지. 자, 1kg은 몇 g입니까? 1000g. 맞지? 자, 그 말은 물과 염류를 합쳐서 이게 해수인데 둘을 합쳐서 1000g인데 그 중에 염류가 차지하는 g수 이걸 말하고 있지. 자, 여러분들 100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부르죠? 100%. 100분율 퍼센트라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네. 근데 얘는 1000 중에 차지하는 양이죠? 뭐랄까? 1000분율 그럽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이라 그래. 근데 이제는 퍼센트라 쓰지 않고 퍼밀이라 쓰지 않고 이제는 PSU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PSU. 자, Practical Salinity Unit에서 이거 그냥 그대로 실용 염분 단위야. 그대로 영어를 우리말로 고친 거야. PSU. 자, 그러면 자, 봐. 이거 좀 고칠게. 아까 해수는 물 뭐 더하기 뭐라고? 물 더하기 염류라고. 자, 이거 좀 분리하겠습니다. 물 더하기 염류분의 곱하기 전 똑같아. 자, 그런데
이런 바닷물에서 물과 염류 중에 누가 왔다 갔다 할까? 물. 염류. 물일까 염류일까? 광호야. 바닷물에서 물과 염류 중에 누가 왔다 갔다 할까? 자, 물 맞습니까? 자, 이런 거잖아. 우리가 소금 얻을 때 어떻게 하죠? 소금 얻을 때? 바닷물을 가둔 다음에 증발시키고 물을 날려 보내면 소금만 남잖아. 맞나? 그럼 이동하는 건 누가 이동했단 말이야? 물이 이동한 거죠. 그리고 대신 나중에 이 증발한 애들이 나중에 구름 돼서 비가 내리겠지? 빗물이 짜 안 짜? 별로 안 짜죠. 물론 다른 애들 좀 조금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닷물에 비해서 거의 안 녹아 있지. 거의 맹물에 가깝지? 그럼 이렇게 강수를 통해 다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물과 염류 중에 누구다? 물이다. 자, 그러면 자, 봐봐. 자, 이동하는 것은 물이 될 건데 자, 물의 양이 줄어들면 자, 바닷물에서 물이 줄어들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잖아? 맞나?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가 어떻게 된다? 커지죠. 염분은 높아지겠지. 반대로 바다에서 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분모가 커졌으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그냥 바다에 물을 더 넣어주게 되면 염분은 낮아진다 그 말이지.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다에서 물이 줄어드는 것 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증발. 또 뭐 있을까? 자, 증발도 있지만 결빙도 있습니다. 결빙이 무슨 말이야? 어는 걸 말이야. 자, 요거 한번 더 이야기할게. 결빙. 자, 이 말이야. 여러분들 바닷물 얼 때 여러분 바다에 빙하가 있잖아. 바다에 빙하가 있어. 빙하를 떼어가지고 내가 맛을 봤을 때 맛이 짤까 안 짤까? 안 짭니다. 별로 안 짭니다. 약간의 짠맛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안 짭니다. 뭐냐면 이런 거야. 바닷물 여기 봐봐. 바닷물 있으면 이 바닷물을 내가 얼리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염료들이 소금들이 어는 과정에서 빠져나옵니다. 거의 물만 얼게 돼. 이런 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냐면 여러분 더위사냥 아이스크림 먹어봤습니까? 네. 근데 거기는 염료라 들 수 있는 게 바로 커피나 설탕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 더위사냥 먹을 때 땡땡하게 하나의 얼음 덩어리입니까? 아니지. 참고 봐봐. 내가 페트병에 있는 물을 얼렸어. 그 경우는 땡땡을 하나의 물 덩어리가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더위사냥 같은 아이스크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이 막 녹아있지. 그래서 그들이 물 입자끼리 붙는 걸 얼을 때 붙는 걸 방해하고 있어. 그래서 더위사냥이나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보면 작은 얼음 알갱이로 분리돼 있지. 맞나? 그래도 여러분들 더위사냥 쪽쪽 빨아버리면 허옇게 얼음만 남고 녹아있는 커피나 여러 가지 성분들만 내가 막 쪽 빨아먹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는 제일 밑에 보면 진한 액이 남아있지. 같이 안 얼었기 때문이지. 그럼 새 나오잖아요. 그래, 새 나올 수도 있지. 이거 진짜 화나는데. 손에 묻으면 돼요. 됩니까? 마찬가지야. 그래서 봐봐. 바닷물이 이만큼 있을 때 일부가 얼어버리면 이놈이 어는 과정에서 소금을 내뱉는다 그랬지? 그러면 남아있는 바닷물 소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염분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 말이야. 어쨌거나 봐. 물이 언단 말은 더 이상 물이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지. 물량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었어요. 줄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자, 증발 대신에 뭐가 있을까? 증발 대신에 비 내리는 거. 그렇지. 나중에 구름 되고 비가 될 거잖아. 맞지? 강수. 자, 그리고 결빙 대신에 해빙. 이건 빙하가 녹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담수의 유입. 자, 비가 내리게 되면 육지 비가 내리면 바다에 바로 내리지 않고 육지 내렸다면 이들이 흘러서 바다로 갈 거잖아. 맞지? 자, 담수 중에 흘러가는 것 강물도 있지만 더 많은 건 뭐라 그랬죠? 흘러가는 거. 강물보다 호수가 더 많긴 많습니다. 근데 호수는 고여 있는 거고. 계곡? 자, 육지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건 뭐라 그랬어? 지하수. 얼음. 빙하라 그랬어. 그게 77%. 계곡. 계곡도 하천수 맞잖아. 네. 자, 그래서 빙하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지하수였어. 지하수는 흐를까 안 흐를까? 흘러갑니다. 지하수도 안에서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 그래서 나중에 거의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담수라는 것은 바로 하천수와 지하수를 말해요. 결과적으로 이 담수라는 것, 짜지 않은 물들이 바다로 가게 되는 거지. 간다. 자, 참고로 전 세계 평균은 약 35 정도야. 물론 뭐 100을 넘는 것도 있고 한데 35 정도. 기본적으로 1000g 중에 한 35g이 염류다 그 말이지.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각 바다마다 염분은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증발하는 것, 강수 내는 거 다 다르잖아. 맞지? 네. 그렇지만
안에 녹아있는 그 입자들의 비율은 다 똑같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바닷물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지. 끊임없이 뒤섞이고 있는데 물을 넣어주는 곳, 강수가 많은 곳도 있고 증발돼가지고 물이 빠져나오는 곳도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염분이 다른 거지. 이들의 비율은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봐봐. A와 B와 C라는 세 개의 바다가 있을 때 자, 염분이 30과 20이야. 몇 대 몇이지? 3대 2죠. 그럼 그 속에 녹아있는 각 성분들도 몇 대 몇? 다 3대 2가 된다 그 말이야. 됩니까? 이런 거 봐.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 믹스를 먹는데 커피 믹스 안에 예를 들어서 커피와 설탕과 자, 우유 성분 있다 칠게. 그럼 그들이 다 1대 1대 1로 있어. 그럼 내가 물을 많이 넣으면 맛이 어때? 없어요. 싱겁죠. 연하죠. 싱거워요. 그렇지만 비율은 변화 안 변해? 안 변하지. 내가 물을 조금 넣어서 아주 진하지. 그렇지만 그들의 비율은 변화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게 3대 2라면 9와 6, 3. 그럼 이 9, 6, 3이면 몇 대 몇 대 몇이야? 3대 2대 1. 역시 이거 1 될 거니까 20이면 얼마야? 10대겠죠. 나머지를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지. 예전에는 이걸 계산하는 문제 나왔지만 지금은 안 해. 그냥 이거는 그냥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의미 정도만. 자, 밀도까지 맙시다. 밀도. 자, 표층 염분의 염분 남았네. 표층 염분의 분포 한번 볼게. 자, 증발량하고 강수량. 아까 증발이 많으면 염분 어떻게 되죠? 증발이 높아집니다. 높아지죠? 비례하지? 강수량 많으면 낮아지지? 그러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로 붙이게 되면 그 의미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염분은 증발량이 비례하지? 맞나? 강수량이 반비례하죠? 그럼 마이너스 강수량이네. 비례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발량하고 마이너스 강수량은 다 비례관계잖아. 맞지? 염분은? 그럼 두 놈을 더하는 거지. 두 놈을 더하게 되면 이 가로 치워버리면 그냥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되는 거지. 맞나? 그러니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바로 염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예전에 했던 우리가 이 적도 부분의 상승 하강? 상승 기류. 30도는? 하강 기류.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들어. 그래서 구름 만드는 곳, 이곳은 강수가 많을 거니 염분이 낮겠지. 반대로 이 30도 부근은 하강 기류가 있었지? 맑은 날이 많고 증발이 많죠. 맞나? 이 지역은 염분이 높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넘어갈게. 이렇다 의미고. 자, 결과적으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오른쪽 그래프야. 왼쪽이 염분이야. 두 개 그래프가 어때? 거의 일치하죠? 맞나?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염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됩니까? 자, 요거 마지막 그러면 일단 요거 봅시다. 자, 아까 위도 30도 부근에 염분이 높아나죠? 높다지? 왜 높은 거야? 그렇지. 이쪽은 증발이 많다.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고기압이 분포하니까. 맞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극분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N이라 있는 건 북반구, 남반구? 남반구. N은 북반구, S는 남반구 되겠지? 근데 고緯도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염분이 높습니까? 누가 더 위에 있죠? 남반구야, 북반구야? 남반구 더 위에 있지. 북반구로 계속 쭉 내려가고 있잖아. 맞나?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극부근은 염분 낮은 이유가 바로 증발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북극과 남극을 비교했을 때 염분이 어디가 높다? 남극 부근, 남반구 부근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륙에 북반구가 많아, 남반구가 많아? 북반구가 많지. 그러면 대륙으로부터 아까 담수가 흘러나올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담수, 하천수나 지하수 흘러나오는 양이 북반구가 많은 거야, 남반구가 많은 거야? 북반구 많겠지. 북반구에는 대륙이 많으니까 이 북극 부근에 많은 담수를 유입시켜 준다는 거지. 그럼 염분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 그것도 있지만 남극 주변을 빠르게 돌고 있는 순환류가 있습니다. 해류가 있어.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이 잘 섞여 안 섞여? 잘 섞입니다. 아주 빠르게 있는데. 여러분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주 빠르게 흐르면 넘어가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남극 순환류가 아주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물과 바깥쪽에 있는 물이 서로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자, 밀도까지 맞게. 자, 밀도는 밀집된 정도잖아, 맞지? 아까 차가운 물이 무거워, 따뜻한 물이 무거워? 차가운 물이.
그리고 소금물이 무겁다, 그냥 물이 무겁다? 소금물이 소금물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아까 수온과 염분 그리고 압력도 있습니다. 압력은 당연히 압력 높으면 꽉 밀어붙여서 밀도 높겠지. 밀집돼 있는 정도니까. 근데 압력은 우리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수온과 염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커지게 되겠지. 근데 수온과 염분 중에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칠까? 염분? 수온이. 염분보다는 수온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위도별로 여러분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 어떻게 되죠? 고위도로 가면 수온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지지. 예. 맞지? 그럼 밀도가 커요. 높아지겠지. 그래서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조심할 것이 아까 여기 북반구에 고위도 가게 되면 염분이 높아나자. 북반구의 고위도는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염분이 낮다 그랬지. 예. 염분 낮으면 밀도가 높아요. 아예 작아요. 작겠죠. 그래서 이 작게 나타나는 거야. 작게 북극붕하고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수온과 밀도가 반비례 관계 가지는 관계를 잘 나타내지만 북반구의 고위도만 다르더라. 연직 이거는 그냥 갈게. 연직은 아까 수온 분포 우리 배웠잖아, 맞지? 서로 반비례되는 관계. 그대로 표현한 것. 자, 이제 마지막 1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이 그래프인데 수온 염분도 이 그래프가 많이 보게 될 건데 아까 밀도가 높으려면 수온이 밀도 높으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염분은 높아야 되고. 자, 그러면 수온이 낮고 염분 높단 말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 등 밀도선이라고 1.021, 022 쭉쭉 오른쪽 아래로 가서 커지고 있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럼 마지막. 자, 물어볼게. 자, 태용아. 자, A와 B에 있는 물. 두 개는 지금 밀도가 어때? 똑같아요. 같죠? 맞나? 네. 서로 수온과 염분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밀도는 같을 수 있잖아, 맞지? 맞습니다. 그러면 A와 B 똑같은 양을 내가 더했어. 자, 100g씩 100g씩. 그러면 밀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두 개 섞으면. 자, 봐. 똑같은 양을 더했다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 둘의 딱 중간. 맞지? 자, 염분도 둘의 딱 중간. 맞습니까? 그러면 둘을 딱 더하게 되면 딱 중간 여기가 되겠지. 자, 딱 섞이면 여기 중간 여기 되겠죠? 성질이? 수온도 염분도 반이고 수온도 딱 반이 될 거니까 중간이 될 거니까. 근데 원래 1.027이었는데 1.027보다 아래쪽으로 갔습니까? 위로 갔습니까? 좀 더 아래쪽. 그 말은 밀도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진 거지. 커집니다. 왜냐하면 물입자끼리 어쨌거나 두 개 섞게 되면 어쨌거나 이 염료들이 물입자 사이사이로 들어갈 거잖아. 그럼 부피가 약간 조금씩 준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자, 한번 볼게. 자, 네 번째가 뭐냐면 해수의 용존 기체. 물론 여기서 용존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존재하는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서? 녹아서. 용해되어서 존재하는 기체들을 용존 기체라고 그래. 용이란 말이 녹아드는 걸 말하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바닷물에 녹아있는 기체들을 말할 건데 실제로 여러 가지 기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CO2하고 O2, 이산화탄소와 산소만 좀 따질 거야. 자, 두 개가 생명관계면 여러 가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인데 봐봐. 용존 기체가 녹아드는 정도. 여러분들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한번 끓여본 사람 있나? 얼려봤어? 아니면 꼭 끓이지 않더라도 가열하게 되면 실제로 CO2가 상당히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100도씨가 돼야 끓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경우 가열하게 되면 100도씨가 아니더라도 그제나 부글부글 끓어. 그게 끓는다기보다는 CO2가 막 빠져나오는 거지. 그 말은 빠져나온단 말은 물속에 잘 녹아있어, 못 녹아있어? 못 녹아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실제로 우리가 탄산음료를 좀 맛있게 먹으려면 톡 쏘는 맛이 CO2가 많이 녹아있어야 되잖아, 맞지? 어디에 저장할래? 냉장고에. 그래야지만 CO2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어. 됐나? 됩니까? 시원하게 먹는 것도 있지만 CO2를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도 효과적이라는 거지. 온도를 낮추는 것. 자, 그리고 염분. 염분도 역시 낮아야지만 이 기체가 잘 녹아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봐봐. 우리가 물속에는 바닷물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녹아있잖아, 맞지? 네. 그들을 뭐라 불렀죠? 용질. 용질? 용매. 용매? 그 녹인. 특히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물질들은 뭐라 불렀어? 녹아있는 정도가 염분, 녹아있는 물질을 염유라 불렀지. 맞나? 자, 그러면 염유라는 것은 이런 거지. 물속에 녹아있는데 물입자가 있다면 물입자 사이사이 빈자리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맞나? 그러면
이들 기체도 녹아든단 말은 물 입자 사이사이에 빈자리를 앉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염분이 높다면 그 빈자리를 벌써 다른 애들 벌써 다 자리 잡고 있다. 앉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럼 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염분이 낮을수록 빈자리가 많을 거니까 기체들이 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야. 됩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 뭐 압력은 여러분들 또 뚜껑 어떻게 합니까? 닫아 놓지? 뚜껑 열어놓으면 압력이 낮을 거니 쉽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더 잘 녹을 거고, 현재 압력이 낮으면 쉽게 빠져나가게 될 거야. 자, 이건 근데 압력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수온과 염분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그래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들의 분포를 한번 볼게.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 자, 산소는 어디에 많습니까? 산소는? 자, 이게 깊이잖아, 세로축이. 표층 부분에 많지. 아, 6이 아니고. 이건 값을 말하는 거고. 녹아있는 정도의 값.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양을 보게 되면 얕은 곳인 표층 부분에 산소는 많다. 그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표층이 많아, 저거? 적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산소가 잘 녹을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을까? 이산화탄소 잘 녹습니다. 참고로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건 뭐죠? 질소. 그 다음 많은 건? 산소. 산소가 어느 정도 되지? 21%.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0.03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봐봐. 절대적으로 공기 중에 산소가 월등히 많잖아, 맞지? 자, 그런데 양이 적은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볼게. 밑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이산화탄소에 해당되는 숫자들이야. 자, 근데 이거 봐봐. 산소는 얼마야? 산소는 위에 있는 숫자 1, 2, 3, 4, 5, 6 여기잖아, 맞지? 근데 원래 하나의 그래프로 쭉 표현한다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저 숫자가 44, 46이니까 뭐 여기 40, 44, 46 되겠지? 그래프는 원래 저놈은 원래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너무도 폭이 넓잖아, 맞지? 그래서 뚝 잘라와가지고 이걸 그때 같이 겹쳐놓은 거야. 그 숫자만 그대로 가져온 거고. 됩니까? 자, 월등히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변화에 좀 주안점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층 부분. 자, 표층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많다 적다? 표층에 산소는 많죠. 자, 표층에 산소가 많은 이유가 뭘까? 표층에 산소가 많은 이유? 녹기 어렵다. 녹기 어렵다. 근데 기본적으로 산소가 어디 많아? 공기에 많지. 맞나? 그러면 녹아 들어가는 것이 깊은 곳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표층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바로 닿아 있는 이 표층에서 바닷물과 닿아서 막 녹아 들어가겠지. 공급받는 이쁘잖아. 맞나? 그리고 하나 더. 바다에서 특히 광합성한 애들 누가 있죠? 무슨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근데 빛은 깊숙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깊이가 깊어지면 빛이 없잖아. 그럼 광합성 할 수가 없지. 빛은 다 표층 부분에만 있어.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도 다 이 표층에 다 모여 있겠지. 빛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기 중에 산소가 풍부하니까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거나 또는 표층 부분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지. 광합성을 하면 산소를 만들어내고 뭘 흡수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니까 이산화탄소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이지. 자, 그래서 광합성하기 때문에 O2 생성, CO2 제거니까 결과적으로 O2는 많지만 CO2는 다른 깊이에 비해서 적더라. 자, 그러면 깊이가 깊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잖아, 맞지? 자, 가봅시다. 자, 중간에 좀 더 깊이가 깊어진 곳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광합성 안 하겠죠? 산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 CO2를 제거할 수도 없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 깊어지면 깊은 곳에 생물들 살아 안 살아? 물고기들 살아 안 살아? 여러분들 얕은 곳에만 물고기 있습니까? 밑에도 다 살지. 저 해저에도 바닥에도 여러 가지 생물들 살잖아. 그들 다 뭐합니까? 다 호흡하고 있겠지? 그러면 이 중간에도 역시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호흡을 할 거야. 그럼 뭘 소모합니까? 에너지.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겠지? 그러니까 현재 보면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생물들이 죽으면 이들도 막 죽을 거잖아, 맞지? 살다가. 죽게 되면 그들이 우리가 썩는다, 부패한다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들이 분해가 되게 될 거야. 우리가 유기물, 무기물 기억납니까? 생명체는 유기물이라고 그래. 유기체라 그래. 유기물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생물이 죽게 되면 물고기가 죽게 되면 그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참고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 역시 내뱉게 됩니다.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이 죽어가지고 분해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도 역시 산소가 쓰이고 CO2가 생성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산소가 적은 거지. CO2는 많지만. 자, 제일 깊은 곳. 근데 심해로 가게 되면 어떤 변화 또 생기죠. 이산화탄소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소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지. 자, 지난번에 우리가 수온 변화에 따라서 제일 위를 뭐라 불렀지? 혼합층. 그렇지. 그 다음 소약층. 수온이 도약하는 층. 맞지? 그 다음 심해층. 근데 이 심해층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심해층은 어디서 왔다고? 이놈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잖아? 지하수. 고緯도에 있는, 극지방에 있는 표층에 있는 물들이 가라앉아서 공급된 거야. 자, 근데 기본적으로 표층에는 산소가 많아, 저거? 많아. 산소가 많은 애들이 가라앉아서 공급된 거라고. 그럼 당연히 산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이들은 현재 고緯도 표층수가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고緯도 표층수는 산소가 어때? 어쨌든 표층수란 말은 산소가 많아, 저거? 많은 거지. 산소 많은 놈이 왔으니까.